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소설 로드워크입니다. 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심리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 인생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풀어봐야 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바턴 도스. 이 남자는요, 겉으로 보면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세탁 공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이제 막 40살이 됐어요. 아내 메리와 교회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 평생을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온 거예요. 한 회사에서 20년이나 일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모든 게 제자리에 딱딱 맞춰진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그의 이 완벽했던 세상이 말 그대로 진보라는 이름 아래 아스팔트로 뒤덮일 위기에 처합니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하필이면 그의 집과 직장을 관통하게 된 거죠. 결국 그와 이웃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보상금 받고 새 집 알아보고 직장도 옮기는 게 이성적인 계획이겠죠. 근데 도스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집을 떠나길 거부하고요. 이사 문제로 아내를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직장까지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완전히 저항과 자기 파괴의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의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이해하려면 잠깐 시야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1970년대라는 시대,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 초반 미국은요, 정말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죠. 오일 쇼크가 터져서 경제는 휘청거렸고요.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사회 전체가 깊은 환멸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닉슨 대통령까지 불명예 퇴진하잖아요. 뭐랄까, 기존의 모든 질서와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던 시대였던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바턴 같은 남자는 길을 잃기 딱 좋았겠죠. 물론 이렇게 밖에서 물어닥치는 혼란의 바람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의 붕괴를 설명하는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있던 슬픔. 진짜 해답은 그의 과거 속에 아주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턴 도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뒤엎어버릴 그의 가장 깊은 고통의 근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건 슬픔과 고통의 기억들이었다. 네, 그의 이 싸움은요, 돈이나 재산에 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기억에 관한 싸움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가 지키려던 것들이 그냥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집은 몇 년 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과의 추억이 구석구석 묻어있는 곳이었고요. 그의 직장은 단순히 월급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대학 장학금을 주고 20년 동안 그의 삶을 지탱해준 말 그대로 가족 같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가 파괴하려는 건 단순한 집과 공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그리고 그가 알던 안정된 삶 그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위협이었던 거죠. 상실이 또 다른 상실을 낳는 그야말로 연쇄적인 붕괴가 시작됩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트라우마 위에 이제 집과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가 닥치죠. 설상가상으로 가까운 동료가 갑자기 사고로 죽고요. 새로운 회사의 주인들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에요. 멈추지 않는 상실의 파도가 그를 계속해서 덮치는 겁니다. 이러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또 다른 층위가 더해지거든요. 작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 바로 커튼 뒤의 남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로드워크라는 소설, 표지를 보면 저자가 리처드 바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바크만은 사실 필명이에요.
진짜 작가는 바로 공포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이었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이 소설을 썼던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스티븐 킹은 1973년에 어머니를 잃어요. 그리고 극심한 슬픔에 빠져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 로드워크를 씁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74년은 그의 개인적인 상실감과 정확히 겹쳐지죠. 그러니까 스티븐 킹은 어머니를 잃은 자신의 그 엄청난 슬픔을 바턴도스라는 캐릭터에 그대로 쏟아 부었던 겁니다. 예술이 삶을 모방한 거죠. 이 작가와의 연결고리를 알고 나면 이 소설의 진짜 장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로드워크가 보여주는 공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괴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평범한 삶이 주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진보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계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진짜 괴물은 유령이나 살인마가 아니에요. 바로 슬픔, 상실, 그리고 개인의 고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차가운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도스의 마지막 저항을 다시 보게 되면 이건 그냥 미친 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서라도 아내를 이 지옥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집을 요새처럼 만들어서 고속도로 건설에 항의했죠. 결국 언론의 구경거리가 되긴 했지만요. 그가 당국과 대치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이 거대한 고통을 세상에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한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하지만 지극히 이성적인 시도였던 겁니다. 국가 권력은 언제나 개인을 압도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 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그의 저항은 결국 이 끔찍한 진실만을 드러내고 끝나죠. 한 개인이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짓밟혀도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계속 굴러간다는 것. 정말 소름 끼치는 현실이죠. 그래서 로드워크를 다 읽고 나면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 잃어야 무너지는 걸까? 그 한계점은 대체 어디일까? 어쩌면 이 소설은 바톤 도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한계점에 대해 묻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